예, 이제 네 번째 막판 변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거 하루 전 변수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변수, 호남 몰표인데 과연 이번 대선에서 호남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인가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최종 선거 결과에 향방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호남 몰표 여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호남 민심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출력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력물 2장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동치는 호남의 바닥 민심인데요. 과연 호남 민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 분 한 분씩 좀 몇몇 살펴보겠습니다. 35살의 우리 김가온 씨는요. 다음 정부의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사회개혁인데 문재인 후보가 잘 이룰 사람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TV토론을 보고 실망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동갑입니다. 35살의 박두윤 씨는요. 김가온 씨는 동갑이네요. 젊은 사람들은 1번으로 간 분위기인데 나이 드신 분은 국민의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0세의 김병달 어르신은요. 사전투표에서 안철수 후보 찍었다. 자순성가한 사람이고 정직하다. 문재인의 개파 패권주의도 여전히 문제다. 모두 다 호남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4세의 김남배 선생님은요. 여근은 안철수 지지율이 밑바닥에 겁나게 많은데 시골 변두리 쪽 가면 밑바닥층의 숨은 표는 훨씬 많다. TV토론 못한다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겠지만 여기는 아직도 점점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 젊은 분들은 문재인 후보를 또 어르신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에 대해서 조금 드러났는데요. 65세의 박광재 씨는요. 집이 아파트인데 17, 8은 안철수다. 문재인은 약속을 안 지킨다. 호남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방준수 43살. 사전투표에서 5번을 뽑았다. 5번 나왔습니다. 주변은 보통 문재인하고 안철수로 많이 갈리는데 50보 100보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열받아서 심상정 찍었다. 이런 말 해주셨고요. 50세 김미연 선생님은요. 사전투표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했다. 박근혜 때문에 여성 비하 발언이 너무 많아졌다. 여성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김미연 선생님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64세 봉양용 선생님은요. 홍 후보는 순전히 거짓말만 하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 차라리 유승민 후보가 소신도 있고 원칙도 있다. 호남이요. 그러니까 계속 몰표가 나왔었죠. 몰표가 나오면서 2007년 대선하고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10%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정말 잘 나온 걸로 보거든요. 그 보수 정당 쪽에서는. 근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10%를 얻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는 뭐 중도층에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나온 거니까 홍 후보는 쉽지가 않고, 나머지가 문제인데, 그러면 예전에 90%가 나왔던 것 중에서 문, 안 두 사람이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을 조금 쏠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식의 8대2, 9대1 이런 거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크게 쏠린다고 하면은 한 6대4 예. 정도가 아닐까. 6.5대 3.5 많이 벌어진다면은 그 사이일 것이기 때문에 과거 같은 몰표는 없다. 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나눠가는 건데 여기는 문, 안 두 사람이 네 거, 내 거를 서로 가지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표가 두 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6대4가 어느 쪽이 6이냐를 두고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가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뭐 호남 몰표가 우리한테 올 것이다 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6대4로 6을 우리가 갖고 올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정 의원님? 그렇죠. 지금 아까 부산이 또 후보들의 이제 출신이 부산이라 부산이 참 이 민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똑같은 이유로 이제 호남의 민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야당 출신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고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징성 때문도 그렇고 또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에서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기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존심 싸움을 넘어서 다음에 그 적통 경쟁, 넘어서 그 국정을 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에서는 늘 야당 이제 출신 후보에 대해서는 9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 지난번 선거에서 문 후보가 90% 이상을 호남에서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인 몰표는 없습니다.
그 확실하게 이제 없고요. 그래서 다만 아까 이렇게 6대 4든 뭐 5.5대 4.5건 어떤 경우는 누가 이거에서 조금 더 절반 이상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자존심과 어떤 그런 적통에서 중요한 그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이제 본인이 더 우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사람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여전히 그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가져갈 것이다라는 건 말씀하지 마시고 몇 대 몇? 저는 어저께 예. 양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5.5대 5, 4.5, 6대 4까지도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5.5 대 4.5. 예, 정도로 아주 박빙의 그런 그런 비슷비슷한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몇 대 몇 한번 예측하고 가시죠. 사실 어제 예. 점심 때 어떤 그 호남의 어르신 한 분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하고 자리에 있었는데 몇 대 몇이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제가 한 6.5대 3.5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7대 3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다른 의견이요? 예. 그래서 사실 그건 저도 아직까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산된다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분의 정리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또 어떤 대의를 위해서 그동안에 호남이 전략 투표를 해온 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 직전에 혹은 뭐 또 공표 여론조사 직전의 흐름이나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누구한테 가는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쏠림 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